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아침이 밝아왔네요. 또 여러분과 하루를 한번 또 시작해 봅시다. 살다 보면은 이 동정심이 필요할 텐데 괜한 동정심으로 내 인생을 망치지 말자. 망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파괴적으로 망치는 것은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도, 도전 앞에서의 망설임도, 해야 할 일을 미룬 게으름도 아니다. 후회, 망설임, 게으름도 아니더라. 인생을 가장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이 타인을 향한 필요 이상의 동정심이더라는 거죠. 동정심. 물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타인을 연민을 하고 그를 도우려고 손을 내미는 마음은 무척 고귀한 겁니다. 다만 문제는 그 동정심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람을 나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책임지려 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바꾸려고 할 때 발생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적절한 행동은 내가 직접 뛰어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구명보트를 던져가지고 그가 스스로 무트로 올라올 수 있게 돕는 걸 말하는 거죠. 나 역시 수영에 서툰데 그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만 앞서서 물속으로 첨벙 뛰어든다면 결국 나도 그와 함께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이 도움은 가능한 만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줘야 돼요. 이 선을 넘는 순간 도움은 희생이 되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친절은 언젠가 후회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까지 다 주고 싶어질 때는 이런 문장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내 몫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의미가 팍팍 여러분들 느껴지나요? 가슴속에 팍팍 새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냉매 없는 냉장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냉매 없는 차세대 냉장고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수소 플루오린 화탄소 HFC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탄소 등 냉매가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무냉매 냉장고가 실생활에 도입이 된다면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기대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하고 산학 협력을 통해서 진행한 차세대 펠티어 냉각 기술, 이 연구 논문이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실렸다고 하네요. 이 펠티어 냉각은 반도체 소자에 전기를 가하면은 한쪽 면은 차가워지고 다른 면은 뜨거워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요. 기존의 냉장고 등에서 널리 쓰이는 증기 압축 방식과 달리 냉매를 사용하지 않아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펠티어 소자는 냉각 효율이 낮아요. 대량 생산 시에 소재 사용량과 비용이 높아서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존스홉킨스대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나노공정 기반의 방막 반도체 증착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냉각 효율을 약 75% 정도 향상시키는데 성공을 했고, 이 방막 구조는 소형화와 경량화도 가능하게 해서 냉장고 설계의 유연성을 높인 겁니다. 또 새로운 생산 공정 덕분에 펠티어 소재 사용량은 기존 대비 한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가지고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를 했고, 연구팀은 고효율 방막 펠티어 소재를 활용해서 냉장고를 제작해서 기존의 증기 압축 방식 냉장고보다는 뛰어난 냉각 성능을 실증을 했죠. 냉매 없는 차세대 냉장고의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한 겁니다. 이렇게 펠티어 냉각은 빠르고 정밀한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냉장고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앞으로도 미래를 이끌 혁신 기술 연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냉매 없는 냉장고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휴대폰이 중동에서는 잘 팔리는가 봅니다. 삼성은 올해 1, 4분기 중동 아프리카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전을 했고 업계 선두 자리 지켰습니다. 저가형 제품 라인업을 줄이고 중고가 라인업인 갤럭시 A하고 S 시리즈에 이제 집중한 것이 주요한 것 같아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올해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보단 7% 증가를 했고, 라마단과 부활절 기간 동안에 늘어난 수요와 기기 공급 확대,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죠. 업체별로 보니까 삼성전자는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서 1등을 차지했고, 시장 점유율도 기존 21%에서 23%로 증가를 됐네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시장 활성화 모델을 103개에서 76개로 줄이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친 결과죠.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서도 보니까 삼성은 $400 이상의 프리미엄 시장과 주요 중저가 A 시리즈에서 탄탄한 성장세를 보입니다. 삼성은 갈수록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죠, UAE, 여기를 이제 중동 아프리카 시장의 스마트폰 사업 핵심 그런 허브로 보는 것 같아요. 허브로 보고 있다. 중국 기업인 트랜시션 그룹의 존재감도 만만치 않네요. 트랜시션 그룹의 브랜드인 테크로는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강세를 기반으로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급증을 했고요. 시장 점유율도 16%에서 20%로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 같은 그 트랜시션 그룹 산하의 인피닉스가 출하량 증가세가 7%에 그쳤고, 아이텔은 오히려 18% 역상승했습니다. 애플도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 늘면서 시장 점유율 6%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 16e가 성공을 거두면서 판매 증가로 이어졌죠. 또한 애플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함께 최근에 애플 스토어를 새로 연 아랍에미리트에서 기존의 플래그십 아이폰이 판매 호조를 보였어요. 이처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프리미엄 폰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더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5G 도입률도 1, 4분기 33%를 달성했어요. 특히 삼성, 샤오미, 아너 등등 해가지고 400에서 한 $499 정도 5G 스마트폰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요즘 많이 팔리는가 봅니다. 상당히 많이 팔려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출을 하는가 봐요. 삼성전자도 대출. 현재 보니까 한국산업은행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출 한도가 지난달 동의했다는데 올해 3조 6천억 원의 대출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석 달여 만에 조기 완판됐다. 그 산은이 금융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초저금리의 조건을 내걸자 중소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삼성전자까지 대출 창구를 찾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대기업의 0.8에서 1%포인트, 중소 중견기업의 1.2에서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이 조달금리를 반영한 대출금리는 2% 초반으로 국고채 금리와 비슷합니다. 주요 시장은행의 대기업 그 대출금리가 4% 안팎인 점을 감안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절반 수준의 비용만으로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인기가 높더라. 삼성전자는 시설자금 명목으로 2조 원 정도 규모의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고 개별 기업의 대출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죠. 근데 금리 조건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보니 여러 기업들이 대출을 문의하고 있다고 사는 관계자는 말을 했네요. 금융계에서는 이런 금리 조건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답니다. 정부가 최근에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산은의 올해 대출 한도를 3조 4천억 원 더 늘린 점도 고무적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대출을 받아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면 무차입 경영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네요. 국고채 수준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네요. 초저금리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열심히 또 투자를 해야겠죠. 기술 투자. 기술 투자해야죠. 인력에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인력, 기술. 하여튼 할 게 많아. 너무나 많습니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